네, 안녕하세요.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해외 선물 시장에서 투자 심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분석법에는 뭐 기술적 분석도 있고, 뭐 기본적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심리적 분석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와서는 물론 이제 연구한 지는 오래됐지만 최근에 와서는 어떤 한 가지 분석이 최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분석법을 모두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시장을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고, 이제 기본적 분석은 이제 지금 이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 분석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심리적 분석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심리적 분석이란 무엇이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우리가 뭐 해외 선물 시장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래의 어떤 해외 선물 시장에 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 그러니까 믿음이나 어떤 확신,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믿음과 확신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사실 이 개념의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뭐 시장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든지 어떤 집단, 단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군중 심리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사회 현상이나 뭐 주식 시장, 뭐 해외 선물 시장에도 뭐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군중 심리가 적용되는 그곳에서는 어떤 인간의 심리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일정한 법칙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움직임들은 나름대로 어떤 리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패턴화돼서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할 때 어떤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제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막연히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그러면 심리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장점이라고 보자면 심리적 분석은 일단 논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논리적이냐? 심리적인 분석인데 왜 논리적일 수 있느냐? 이거는 어, 그 대부분의 어떤 해외 선물 시장을 예를 들면 해외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시장 가격에 대한 향후 미래에 대한 미래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의견 일치를 만약에 보이고 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상황은 확실히 사실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투자자들과 그리고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이 큰 정말 방대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참여자들이 하나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거의 사실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는 현재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한쪽으로 되게 과열돼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아주 극도로 이제 냉각된 분위기라고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만 시장이 계속 간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분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매수와 매도가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장인데 한쪽으로만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리적인 분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심리적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디에서 매도, 어디에서 매수 이런 뭐 특정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분석 자체가. 그렇지만 그런 건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참여 타이밍을 뭐 너무 늦게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 그런 것들을 뭐 예를 쉽게 말하면 물타기나 뭐 내동매매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심리적 분석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 뭐냐? 어, 일단 사실 해외 선물 시장 같이 이렇게 크고 방대한 시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사실 일정하게 그 수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의견이 일치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약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의견을 적절하게 집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 시장 가격에 대한 어떤 추세의 강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승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하락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 중립적인 사람들, 지금의 추세가 나는 상승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굉장히 약세라고 본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강세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을 생각하는데 약세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중립적인 의견이 중간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한쪽 의견으로만 평가해서 집약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데, 남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취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을 역발상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분명 시장이 너무 과열되게 한쪽 방향으로만 비이상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거는 비이상적인 추세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전에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확실히 비이성적인 추세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런 전략을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분석에 있어서의 한계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의 신뢰도를 얻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이런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발상 분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 역발상 분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 시장 같이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떤 극단적인 성향이 나왔을 때, 그런 만약에 상황이 나온다면 효과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위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과잉된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역발상 투자 전략은 그런 시장 정서가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상황이 왔을 때 반대로 투자에 나서는 거, 이것을 이제 역발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역발상 투자 전략이 나오려면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지금 뭐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네, 그럼 난 무조건 반대로 매매할 거야. 이런 단순한 그런 발상 전략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고 그런 시장 상황이 갖춰졌을 때 이제 이러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해외 선물 시장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이 가격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과잉 어떤 형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추세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한쪽으로 좀 과잉된 움직임이 포착돼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에 대한 추세가 있어야 역발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의견이 중요한데, 그 과잉된 움직임이 사실 그 움직임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이렇게 과잉된 추세가 발생된 근거가 미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약한 근거에 의해 발생된 공통적 의견이어야 한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정리를 하자면요. 이 추세가 발생하게 된 그 근거가 생각해 봤을 때 이미 그 추세가 발생된 원인이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우리가 모두 다 접해서 알고 있는 원인에 의해서 이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이미 이제 미약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오랜 시간 시장에 반영돼서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 가격에 그 근거가 모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조금 근거가 미약하다, 힘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어야 한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미약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냥 그 근거 자체가
굉장히 그냥 오직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않은 추정에 의해서만 비롯된 그런 근거일 경우죠. 그러니까 추정에 의한 단순한 근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앞으로 어떤 뭐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그 발표가 왠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와 추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뭐 상승 추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약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 결과에 따라서 정보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 반대로 쉽게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미약한 근거에 의해서 발생된 추세,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역발상으로 접근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발상 분석이고 역발상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러한 역발상 투자 전략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자들의 감정 변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추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추세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추세에 대한 믿음이 점점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제 점점 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면 더 이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야 라는 어떤 우리가 처음에도 배웠듯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서 계속 그쪽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라는 것을 공부했었는데, 그런 확신,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다가 어떻게 보면 그 추세가 전환되거나 어떤 시장의 새로운 국면이 발생할 때 발생할 때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그 감정 변화는 투자자의 감정과 가격 변동이라고 정의를 하죠. 일단 첫째로 그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투자 포지션에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국면이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는 이제 시장이 한 극단으로 치우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가 나왔다, 과잉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과잉 추세의 진행. 두 번째로 이제 가격이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심리적인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상승 추세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이구,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놀라거나 충격을 좀 받겠죠. 내가 가치화하고 있던 이익이 갑자기 순식간에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손실 전환이 됐을 경우 사람들은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그래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다. 그림을 그래서 보자면은 어떤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 과잉된 분위기로 쭉 상승을 합니다. 이거 이제 오버슈팅이라고도 부르는데 과잉된 현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더 이상 투자 포지션에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극단으로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뚝 떨어져요. 그럼 이때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충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격이 다시
그 충격 직전의 가격 수준까지 회복됩니다. 충격 직전의 가격 수준 뭐 근처까지 꼭 똑같이 회복되진 않지만 근처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어느 정도 반등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근처까지 회복이 된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기존 진행되고 있던 기존 추세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환해서 다시 내려갈 것인지 횡보를 할 것인지 어떤 이 기존 추세에 있어서에 대한 그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뭐 딱 어떻게 나타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때로는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저가를 반대로 생각하면 형성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기존의 추세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람의 어떤 심리가 반영된 것이겠죠. 그리고 넷째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이 적절한 반전을 시작하게 되고 투자자들의 어떤 감정도 같이 반전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기존의 추세가 진행되다가 그런 기존 추세에 대한 믿음과 그런 확신들이 그 이런 이번과 같은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 믿음이 사실 좀 약해지게 되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다가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서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런 기존 추세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추세가 다시 진행이 될까? 왠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전환해서 쭉 다시 내려가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기존 추세에 대한 불안,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다시 나오는 어떤 3번 충격 직전의 가격 수준 근처 회복, 기존 추세에 대한 확인 과정. 다시 반등을 시도함으로써 이 기존 추세가 다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확인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존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데 이용될 수 있죠. 뭐 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다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과정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면 최소한 이런 뭐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리하게 이런 데서 뭐 계속 물타기 하면서 매수를 들어가거나 어떤 그런 식의 손실이 클 수 있는 포인트를 잡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심리적 분석의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시장 기술적 분석 또한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있는 캔들 차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분석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캐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조금 더 훨씬 시장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를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부터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실력 향상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투자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초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볼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좀 점검을 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